면밀히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새로운 앱을 만든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OS를 통합해서 기존에 좀 분산되어 있던 앱들을 통합하고 기존에 iOS 따로 안드로이드 따로 개발하던 개발 언어 기술 스택을 RN, React Native로 한번 통합한다라는 그런 말 그대로 새롭게 개편하는 마이그레이션 느낌의 사업이다 라고 조금 저는 느꼈습니다. 이런 것처럼 과거에는 뭐 3루수 따로 2루수 따로 유격수 따로 굳이 포지션별로 선수를 뒀다 백업 선수를 뒀다면은 이제는 훌륭한 자원이 있다면은 3루수나 유격수나 2루수를 대응할 수 있는 것처럼 RN도 마찬가지입니다. RN을 다룰 줄 아는 개발자 1명 또는 1인으로서 또는 하나의 코드 한 벌로 안드로이드와 iOS 플랫폼을 다룰 수 있고 또 출시를 할 수 있다. 누가 있을까요? 무적 LG 트윈스의 구본혁 선수, 아주 훌륭한 유틸리티 자원 선수죠. 안녕하세요, 박진희입니다. 오늘 아링남 두 번째 코너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오늘 아주 재밌는 제안 요청서를 준비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사업이 발주된 한국 수력 원자력의 모바일 OS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 제안 요청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추진 배경입니다. 추진 배경을 잘 살펴봐야 우리가 유사한 어떤 다른 기관들에서 사업들을 예측할 수 있고 또 트렌드, 그 다음에 비슷한 배경이나 어떤 페인 포인트를 갖고 있는 기관들에게 또 새로운 신규 사업들을 제안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는 그런 관점들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부터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진 사례 벤치마킹, 그리고 사용자 요구 증대, 그리고 세 번째, 태블릿 오피스 확산 트렌드에 따른 한수원 전용 모바일 OS 통합 플랫폼 개발 및 구축 추진 사업입니다. 보면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항상 어떤 근거 보고 자료가 나오죠. AI 혁신처, 보통 이제 공공기관에 AI를 주관하는 부서들이 다 있는데 보통 뭐 혁신처다, 전략처다 이런 키워드를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수원 같은 경우는 아마 AI 혁신처에서 이런 AX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주관하는 것 같네요. 혁신처에서 올해 연간 업무 계획으로 이런 것들을 세웠다고 해요. 목적, 모바일 OS 통합으로 디바이스 제약 없는 스마트 환경 구현. 사실 이 스마트 환경이라는 표현 잘 안 쓰는데 들어가 있어서 조금은 올드한 용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OS 통합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어떤 것들을 유추할 수 있을까요? 지금 모바일 OS가 뭔가 이분화되어 있거나 뭔가 통합이 안 되고 뭔가 좀 분산되어 있다 라는 것들을 조금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방향은 개발 방식의 일원화, 그리고 기존 간 호환성 확보, 그리고 세 번째, 모바일 관리를 어떤 체계화를 새롭게 추진한다라는 방향을 갖고 있고요. 이거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전략이 되게 중요한데 첫 번째 전략입니다. OS 아키텍처 통합, 멀티 디바이스 지원, 모바일 거버넌스 확립입니다. 보면은 계속해서 나오는 느낌이 이런 거죠. 통합되지 않은 OS, 아마 안드로이드, iOS가 나눠져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멀티 디바이스 지원, 아마 디바이스 어떤 하드웨어 기종에 따라서 안 되는 서비스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바일 거버넌스 확립. 우리 지난 첫 번째 콘텐츠 살펴봤던 것처럼 AI 거버넌스를 수립한다 이런 것처럼 어떤 하나의 그 조직의 문화, 체계, 시스템, 가이드, 원칙 이런 부분들로 가져간다라는 내용인데 모바일에 대한 이번에 새롭게 한번 어떤 체계를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훨씬 더 일원화된 어떤 시스템 가이드 하에서 또 업무를 추진한다거나 유사한 어떤 사업 체계들을 가져갈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가져온 것 같은데 지금 아마 모바일 쪽에서 되게 분산돼 있거나 정리가 안 돼 있을 것 같다라는 것들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보면 이제 혁신처의 연간 업무 좀 디테일하게 나와 있는데요. 3N이라고 되어 있어요. 공공기관에서 이런 거 되게 좋아하죠. 보면은 where, time, device, 언제 어디서나 어느 디바이스에서나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그를 통해서 보시면은 되게 좋은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업무의 연속성과 현장 대응성을 강화하겠다. 지금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고 뭔가 현장에서 대응을 잘 못하나 봐요. 딱 기관 용어만 들어도 알 수 있죠.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업무보다 훨씬 더 많이 다닐 것 같은 수력, 원자력, 뭔가 산과 바다로 가야 될 것만 같은 기관이라서 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추진 목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 목표입니다. 통합 아키텍처 리액트 네이티브 얘기가 등장을 했습니다. 리액트 네이티브 기반의 개발 방식의 혁신을 통한 관리 효율화. RM 같은 경우가 사실 국내에서는 토스, 당근이 많이 쓰고 있기도 하고
트렌드이기도 하죠. 그래서 크로스 플랫폼의 대표적인 플러터보다 훨씬 더 RN을 좀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디테일한 기술 얘기를 하기보다는 공공기관에서도 이제 RN에 대한 사업이 나오고 있다가 조금 더 의미 있는 살펴볼 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안드로이드 별도, iOS 별도, 네이티브, 웹앱이라고 하더라도 그 과거에 이런 공공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생각보다 RN으로 이번에 다 통합하자라는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나온 사업은 저는 올해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플랫폼 하나의 언어로 두 가지 플랫폼, 안드로이드와 iOS를 출시할 수 있는 그런 개발 방식 중에 하나죠. 이 개발 RN을 통해서 어떤 관리를 효율화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코드에 대한 관리도 있지만 사실 이제 운영 관점에서 비용 측면이 가장 좋죠. 저는 이제 RN 이제 크로스 플랫폼을 설명드릴 때 항상 조금 쉽게 비유를 드는 게 바로 야구가 있습니다. 야구에서 멀티 포지션을 표현하는 유틸리티 선수를 보통 이제 예로 많이 드는데요. 야구 좋아하시죠? 대표적으로 김하성 선수, 김혜성 선수도 그렇고 유격수, 2루수, 3루수 다 보죠. 이런 것처럼 과거에는 3루수 따로, 2루수 따로, 유격수 따로 굳이 포지션별로 선수를 뒀다, 백업 선수를 뒀다면은 이제는 훌륭한 자원이 있다면은 3루수나 유격수나 2루수를 대응할 수 있는 것처럼 RN도 마찬가지입니다. RN을 다룰 줄 아는 개발자 1명 또는 1인으로서 또는 하나의 코드 한 벌로 안드로이드와 iOS 플랫폼을 다룰 수 있고 또 출시를 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강점으로 가져갈 수 있어서 저희 제로백 대부도 진행하는 모든 프로젝트의 앱 개발 방식, 기술 스택은 RN으로 최근 계속 가져가고 있고, 조금 더 야구 선수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국내에는 누가 있을까요? 무적 LG 트윈스의 구본혁 선수, 아주 훌륭한 유틸리티 자원 선수죠. 그래서 RN으로 한번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네, 두 번째 목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기종 지원입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기기별 자동 대응 반응형 UI UX, 뭔가 지금 있는 에즈이즈가 반응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바로 이 태블릿이죠. 뭔가 출장이 많은 업무일 것 같아요. 앞에서 또 보면은 현장 대응성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태블릿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앱을 개발할 때 태블릿에 대한 대응을 별도로 전용 앱으로 출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브라우저에서 어느 정도 이제 반응형으로 대응한다던가 앱을 출시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바일 사이즈에 맞춰서 가는데, 보통 태블릿에 대한 전용 앱을 많이 출시하는 도메인이 이런 공공기관 외에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교육 도메인이죠. 어떤 그 아이들 타겟으로 하는 그런 전용 교육 앱 같은 경우는 태블릿에서 학습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게임 앱 같은 거 보면은 다 태블릿 전용 앱들이 있습니다. 핑크퐁, 아기상어, 그다음에 한솔교육, 천재교육 여러 가지 교육 업체들이 출시하는 앱 같은 경우는 태블릿 별도의 전용 앱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대부분의 사용성 유저들이 아이들이거나, 학습은 사실 모바일보다는 태블릿에 대한 요구사항이 별도로 전용으로 많이 나오는 도메인인데, 공공기관에도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은 어떤 그런 현장에 대한 업무를 위함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거버넌스 확립, 앞에서 살펴봤던 어떤 체계 문화로 자리 잡아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보면은 모바일 서비스 도입 및 앱 개발 운영의 표준 가이드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겁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뭔가 RN 기반으로 이번에 다 통합해서 관리를 좀 쉽게 할 거고, 앞으로 어떤 내부의 한수원만의 가이드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사업 개요를 한번 간략히 살펴볼게요. 6개월짜리 사업입니다. 6개월 동안 착수 6개월 정도고, 사업 금액은 부가세를 제외하면은 약 한 5억 정도, 4억 9천만 원 정도 사업이다라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가서 사업 범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범위 첫 번째, 크게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첫 번째, OS 아키텍처 통합 개발입니다. 첫 번째, 통합 개발.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RN 기반의 개발 방식으로 관리를 효율하겠다라는 거. 그 다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단일 소스 코드로 관리해서 공수를 절감하겠다가 사실 핵심이죠. 돈을 아끼겠다, 비용을 아끼겠다, 사업비를 낮추겠다. 사실 앞에 잠깐 살펴봤지만 이제 통합 OS 개발하는데 한 6억 정도였나요? 많은 사업비가 좀 줄어든 거를 알 수 있는데, 바로 RN을 채택하면서 공수를 절감한다, 말 그대로 투입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리소스를 줄이겠다라는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플랫폼 확대. 재밌죠? iOS 환경 전면 수용. 전면 수용이라는 표현은 잘 안 쓰는데, 전면 도입을 많이 하는데 전면 수용이라는 거는 그동안 도입을 거부하고 있었나?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안 이슈로 iOS는 안 됩니다. 제조업에서 이런 경우 많죠. 그래서 보안 솔루션이 잘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공장 라인 들어갈 때는
카메라에 스티커 붙이는 걸 넘어서서 아예 iOS는 갖고 들어오지도 못한다, 이런 케이스가 좀 있는데 조금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iOS에는 그동안 안 됐던 걸 이번에 전면 수용하겠다, 그래서 임직원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가 들어와 있습니다. 비슷한 사업 RFP들 보면은 iOS를 도입하는 그 배경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재밌는 게 iOS 단말 보유 임직원 증가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과 한 5, 6년 전에는 대부분 이제 안드로이드 썼다가 요즘 젊은 분들이 이제 iOS 많이 쓰니까 iOS 임직원이 확대됨에 따라 이런 워딩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전 임직원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라는 게 의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서비스 정식으로 오픈하고 플랫폼 접근성을 보장하겠다라는 내용 들어가 있고요. 세 번째는 유연한 환경입니다. 컴포넌트 중심의 UI 라이브러리를 구축해서 표준화하겠다. 기존에는 뭔가 표준화 안 돼 있고 재사용 가능하지 않고 매번 새로 만들었던 어떤 모듈 단위의 컴포넌트들을 이번에 싹 한번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어제 진행했던 저희 웨비나 찬율 디자이너님께서 진행하셨던 디자인 토큰을 만드는 것과 약간 유사한 작업들이 본 사업에 같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사업 범위입니다. 멀티 디바이스에 대한 얘기인데요. 멀티 디바이스를 지원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빠르게 한번 살펴보면은 반응형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현장성 강화, 태블릿 얘기 나왔죠. 보시면은 현장 회의, 보고 등 대화면 활용도가 높은 업무 위주의 전용 레이아웃을 만들겠다. 뭔가 현장에서 회의하고 수력 원자로는 어떤 산골짜기에 어떤 근무지가 출장지가 많이 있겠죠. 거기 현장에서 회의하고 보고하는데 바로바로 보여줘야 되니까 모바일보다는 태블릿 사용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대화면 활용도가 높은 업무 위주의 전용 태블릿 레이아웃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 있고, 그러기 위해서 또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대응이 돼야겠죠. 그래서 기존에는 어떤 특정 제조사나 모델에 국한해서 업무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한되지 않도록 차세대 모바일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내용 들어와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봤던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번에 이 사업을 통해서 포털을 통합한다고 합니다. 전사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다 분산되어 있는, 흩뿌려져 있는 것들을 통합해서 접속 창구를 하나로 만들겠다, 일원화하겠다라는 내용 들어가 있고요. 보안을 좀 강화하려는 목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SSO 통합 인증 적용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돼 있어도 일부만 되어 있는 것들을 이번에 통합해서 다 같이 도입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가이드라인 이번에 새로 만든다라는 내용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크게 사업 범위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현재 개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살펴볼 건 이제 DMZ망이 나와 있는데, 모바일이라는 사용성을 가져가려면은 어떤 사내망 외부에서도 허용을 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DMZ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네, 다음은 6번 모바일 서비스 구성. 되게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전 살펴보면서 마치 한 권의 무슨 히스토리, 역사책을 좀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되게 친절하다 라는 거를 좀 저는 이 RFP를 통해서 좀 알 수 있었는데, 크게 한수원에서 모바일 오피스 관련된 사업을 21년, 22년, 23년 3년간 열심히 진행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는 21년에 사내 메일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특이한 건 사외 메일도 있어요. 21년도에 사내 메일, 이제 그룹웨어 기능이죠. 그 다음에 전자결제, 우리 플렉스 같은 전자결제, 문서 기한하고 결제하고 이런 기능들 들어왔었고, 금태 모바일에서 휴가원 올리고 작성하고 결제하는 것들이 있었고요. 그다음 인사발령 조회하는 거, 공문 조회하는 거, 어떤 출입관리, 방문 신청서나 이런 것들 작성하고 결제하는 거, 그다음 사보 모바일로 봤다는 것 같고요. 이렇게 21년도에 지금 봤을 때는 좀 많이 부족해 보이는 8가지의 큼직한 기능들 카테고리로 21년도에 구축을 한 것 같습니다. 22년도에는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모바일 오피스였어요. 오피스였다가 어떻게 됐죠? 포털이 됐습니다. 22년도에는 포털로 새롭게 신규 사업이 들어왔는데 포털 메인이 등장했습니다. 이때부터 메인 화면이 생겼고, 푸시를 이제부터 하기 시작했나봐요. 20년도부터. 그다음 가장 중요한 거죠. 또 모바일 사원증. 비교적 빠르게 22년도에 도입을 했네요. 사원증을 도입해서 NFC 태그를 통한 사원증 서비스를 했다고 하는데, 대부분 NFC 태그를 통해서 하면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바로 출입 기능입니다. 마을버스 탈 때 티머니 카드 대듯이 NFC 태그를 활용하면은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별도의 무슨 앱을 실행시키거나 하지 않아도 바로 단말만 태그하는 걸로 RFID 리더기를 통해서 출입 개폐를 통과할 수 있는데, 그런 기능을 22년도에 처음 시작한 것 같습니다. 사원증 기능은 여러 가지를 하지만 대표적인 게 바로 출입입니다. 그래서 편의 기능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죠. 아마 지금 잘 쓰고 있는 것 같고요. 경조사 보고 할인 협약, 사후 찾기 되게 친근하지 않나요? 이런 사후 찾기.
너무 친근하네요. 네, 전후 찾기 같은 느낌이에요. 보통 뭐 임직원조에 이런 기능 표현 많이 쓰는데 사후 찾기, 사우님 약간 이런 느낌이죠. 사후 찾아서 메신저 하는 게 이제 들어갔던 것 같고 22년도에 다음 전력인이라는 것도 있어요. 전력인 찾기, 뭐 좀 특수한 직무를 갖고 계신 분들인 것 같아요. 긴급 문자 발송하기 이런 추가적인 기능들 기존에 21년도에 구축한 거에서 포털로 바뀌면서 몇 가지가 고도화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23년도 사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에는 어떤 걸 했나? 사업명은 고도화였습니다. 포털 만들었고 이제 포털 한 번 더 고도화를 한 거죠. 여러 가지 니즈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서 중앙화. 워낙 다양한 곳에서 쌓이는 문서들 한 군데서 이제 관리하는 문서 중앙화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인사 경영. 그게 이제 인사 쪽에서 ERP 관련된 기능이지만 근태 관리가 들어왔네요. 23년도에. 그래서 교대 근무자 이런 부분들은 항상 모바일로 해야죠. 3교대 이런 부분들은 다 보통 나가 계시거나 하기 때문에 그 사내망 사옥이 아닌 경우가 많죠. 그래서 모바일에서 가장 많은 수요 있는 기능이 또 근태 관리죠. 이게 23년도에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태 신청하고 결제하는 거 들어와 있고요. 시설 예약하는 거, 뭐 회의실 예약하고 이런 거죠. 그다음 ERP 결제, 법카 승인이 23년도에 들어왔네요. 그다음 출장 승인하는 것들. 국내 출장 갈 때 이게 되게 수요도가 높은 기능이거든요. 이미 난 출장 떠났는데 계속 또 PC 켜야 되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모바일에서 이런 것들 요구사항이 되게 많은 기능이긴 합니다. 그다음 복지 포털 나왔네요. 그래서 보통 복지와 관련된 거 급여 조회하고 뭐 그 주식 어떤 몇 주가 갖고 있는지 임직원별로 뭐 그 나오는 것들, 그다음에 상여 성과금 조회하는 기능 들어와 있고요. 식당 관리, 구내 식당 메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의료 건강검진 예약하는 것들, 병원 리스트 조회하는 거. 비교적 어려운 기능들은 없어요. 23년도에 고도화는. 그래서 23년도에 기능 살펴봤고, 대망의 이번 사업이죠. 자, 26년도요. 되게 보면은 23년도에 고도화하고 24, 25를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동안 쓰면서 여러 가지 니즈들이 또 있었겠고 페인 포인트가 있을 것이고 또 트렌드가 있죠. 어떤 것들이 이번 26년도 통합 플랫폼, 이제 모바일이란 말도 아예 빼버렸습니다. 통합 플랫폼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자명함입니다. 모바일 사원 중에서 더 나아가서 전자명함으로 고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명함 이미지 만들어서 제일 중요한 거죠. QR을 생성하고 이 문자를 전송하는 기능입니다. 전자명함 많이 쓰죠. 요새 그 리멤버더로 많이 쓰긴 하는데 어떤 물리적인 어떤 종이 명함 대신에 좀 빠르게 업무를 보기 위해서 QR 이렇게 명함 이미지랑 QR 생성해서 바로 문자로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신규 기능들입니다. 두 번째, 사후 찾기 또 나왔습니다. 사후를 더 잘 찾기 위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앱 적용을 통한 조회 편의성을 개선한다. 요건을 봐야겠지만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 22년도에 나왔던 사후 찾기 기능을 좀 고도화하는 신규 기능이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결제 들어와 있습니다. ERP 결제. 그래서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진행, 상태, 문서 검색이 기존에 안 됐던 것 같은데 이 기능들 이번에는 다 같이 들어온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판서, 좀 이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어떤 회의 사항을 좀 메모하고 저장하는 것 같습니다. 메모 기능이나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런 어떤 필기 기능일 것 같은데 판서 기능 이번에 새로 들어오는 것 같고요. 경조 물품, 모바일로 신청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복지 중에 하나죠. 축하, 결혼하거나 경조사 있을 경우에 어떤 용품 신청하는 것들 앱에서 하는 거 지원이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보안 개선 두루두루 나와 있는데 원클릭으로 전송하는 것들, 그다음에 어떤 현황 대시보드 보는 거, 당직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는 것들에 대한 편의 기능이 추가적으로 이번에 나와야 된다라는 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좀 흩어져 있는 기능들을 통합해라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이제 AI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보면은 회의 영상, 음성의 텍스트 변환, AI 회의록 이런 이름으로 많이 있는 기능들이죠. 요약 서비스, 그 다음에 RPA 자동화를 통해서 현장 사진을 전송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출장 신청 처리 자동화되어 있는 것들을 이 스마트라는 워딩으로 들어와 있는 기능들은 이번에 새롭게 한번 통합을 합쳐야 된다라는 내용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추진 일정 상세를 보면은 아까 앞에 살펴본 6개월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이제 SI 사업은 분석 설계 구현입니다. 보면은 분석, 에즈이즈를 분석하라는 거죠. 막 이제 착수하면은 프로젝트 들어가서 막 분석합니다. 말 그대로 현행 시스템 보고, 막 개발 계정 받아서 막 들어가서 보고, 다음 정책서 보고 이런 식으로 분석을 1개월 되게 짧게 주는데 한 달 동안만 딱 분석해야 되고 짧고 굵게. 그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바꿀 건지 설계를 하는 겁니다. 상세 기획이 이제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설계 단계에서는 말 그대로 앞으로 바뀌어질 투비 시스템에 대한 화면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화면 설계 나오고 앞에서 나왔던 요구사항을 어떻게 구현할지 말 그대로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새로운 화면 설계가 들어간다 라고 보면 되고요. 설계 한 달 반 정도 하라는 것 같아요.
그다음부터 구현 말 그대로 삽을 풀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인테리어를 좀 비유하자면은 도면 다 나온 거고 실제로 구현 단계에서는 개발하는 겁니다. 실제로 코딩을 쳐서 개발하는 게 한 2개월 반 정도 되네요. 그다음에 딱 끝나면은 되게 재밌는 게 준공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한 달 정도 이제 테스트 시험하고 준공 완료 다 됐습니다라고 6개월 차에 딱 끝내고 실시한 이후에 운영하거나 안정화 1개월 정도 해라라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처럼 요구사항 번호가 쫙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스템과 뭐 성능 이런 것도 제외하고 또 재밌는 한번 기능들 쭉 한번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또 공공기관은 모바일 오피스를 어떻게 통합해서 만들려고 하는지 총 SFR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18개가 있습니다. 많지 않아서 하나씩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FR 001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살펴봤죠? RM 기반으로 다 갈아엎는 겁니다. 아까 예시를 들었던 유틸리티 선수를 통해서 이제 2개의 OS를 다 컨트롤하는 겁니다. RM 기반으로 해서 안드로이드와 iOS 통합으로 해라 라는 거 나와 있고요. 재밌는 거는 100%또 RM은 아닙니다. 웹앱을 쓰긴 써야 됩니다.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가는 건데 내부 및 콘텐츠는 웹앱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버 기반의 실시간 업데이트 환경을 마련해야 된다. 워낙 레거시 시스템이 많다 보니 모든 거를 다 RN으로 전환하거나 네이티브로 전환할 수 없기 때문에 웹 서비스 그대로 가는 것들은 계속해서 유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웹앱의 장점인 서버 기반의 스토어 심사 없이 업데이트 하는 것들은 그대로 가져간다 라는 거 나와 있고요. 첫 번째 요구사항 RN으로 갑니다 라는 거 살펴봤고요. 두 번째 요구사항이죠. 인증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인증, 휘도 기반의 SSO 세션 관리해야 되는 거고, 기존의 다양한 SSO 시스템들이 여러 가지 앱들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한 번의 인증으로 모든 하이브리드 콘텐츠에 접근권을 승계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공공기관에서 SSO가 아직 도입 안 되어 있는 케이스가 가끔 있거든요. 예를 좀 들어보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구글에 로그인 한번 했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구글에 로그인을 했습니다. 구글 계정으로. 그럼 한 번의 로그인으로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쓰죠. 예를 들면 지메일을 쓰죠. 그 다음에 지메일 썼다가 드라이브를 들어간다고 해볼게요. 별도의 로그인 하나요? 하지 않죠. 그런 것처럼 약간 유사한 겁니다. 한수원에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겠죠. 그럼 한 번 내가 임직원으로 로그인을 했으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다른 서비스, 한수원 내에 있는 다른 서비스 복지 포털이나 이런 쪽 들어갔을 때 또 로그인을 하지 않게 해라라는 게 방금 말한 통합인증, SSO 세션 관리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지메일, 유튜브, 드라이브 다 별도의 로그인 안 하는 것처럼 유사한 내용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3번 SFR 003번 단말 인증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공공기 같은 경우는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임직원별로 부여된 하나의 어떤 단말을 등록하게 되어 있으면서 그 앱에서만 허용해주고 이런 거죠. 한 명이 여러 개 앱을 다운로드 받아버리면은 어떤 보안 이슈가 있으니까 불가하다 이런 내용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암호화 모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은 발주사 한수원에서 제공하는 거 따라라 이런 내용들 들어와 있습니다. 캡처 방지 보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MDM 단말 보안 이런 것들인데 문서 백신 푸시 솔루션 이런 것들은 수행하는 쪽에서 갖고 들어오지 말고 우리가 선정해 놓은 거 쓰세요 라는 내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SFR 004번은 마찬가지로 RN에 대한 얘기 계속 나와 있고요. 여기서 재밌는 걸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세요. 기존의 한수원 모바일 앱이 23종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흩뿌려져 있는 것들을 이번에 다 통합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호출할 수 있는 각각의 독립된 앱들을 통합으로 전환한다라는 게 있는데 얼마나 그동안 뭘 많이 만들었으면 23종이나 있네요. 이 3종이나 앱을 한 번에 다 이번에 통합해야 된다라는 내용 들어와 있으면서 각 앱별 개별 인증 방식을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지메일 로그인 또 하고 드라이브 로그인 또 하고 유튜브 로그인 또 했던 것과 비슷한 것처럼 개별 인증 방식을 통합 SSO 인증 체계로 처리해야 된다라는 게 이번 요구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한 번에 통합해야 된다라는 거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 5번부터 살펴보면 이제 UI UX에 대한 얘기 조금 나옵니다. 아까 같이 살펴봤던 것처럼 태블릿 얘기 나왔습니다. 태블릿에 대한 가독성 결합해서 화면 만들어라 라는 얘기 나와 있고요. 대화면 활용, 얼마나 큰 태블릿 쓰는지 모르겠는데 대화면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대화면 활용을 통한 어떤 데이터 시각화, 아마 수력 원자력이니까 뭔가 대시보드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전력이 얼마 정도 찾고 이런 관제 이런 기능들과 화면이 많을 것 같은데 그 화면 넓게 보는 게 좋죠. 그래서 태블릿에서 이런 데이터 시각화 보통 요구사항이 좀 많이 나오는데 그런 기능들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00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 집계, 데이터 할 때는 얘기들 나와 있고 대시보드를 위젯 형태로 노출해야 된다.
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SFR008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봤었죠. 모바일 사원증에서 더 나아가서 전자명함이 이번에 들어왔는데 되게 재밌는 건 이제 이런 겁니다. 인사DB 연동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명함 데이터를 생성하는 것 플러스 최신 CI를 반영한 템플릿을 3종 제공해야 된다. 명함이 이제 디자인을 한 3개 정도 만들어서 돌려서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공유 전송이 가능해야 된다. 그래서 생성된 명함 이미지를 QR코드를 통해서 문자나 SNS 등으로 대면 미팅하거나 관계사 또는 협력사, 거래처 미팅할 때 명함 주는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SNS로 쉽게 공유된다라는 내용 나와 있고요. 아까 살펴봤던 그 사후 찾기에 대한 내용이 009번 사후 찾기가 나와 있습니다. 초고속 검색을 빨리빨리 찾아야 되나 봐요. 우리 회사의 전력으로 세상 1위 연락처 검색을 고속 검색 인터페이스, 요즘 고속 검색이란 말 잘 안 쓰는데 초고속 인터넷 되게 옛날 느낌 좀 나는데 고속 검색 얼마나 빨라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고속 검색 빨리 해야 된다, 결과 연동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나와 있습니다. 네, 10번도 크게 메일에 대한 얘기들 다 묶어야 된다라는 얘기들 나와 있고요. 다음에 발전 현황, 어떤 수력과 원자력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많을 텐데 이런 이용률, 판매량, 현황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2번과 13번은 일반적인 얘기라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여기 14번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어려우면서도 여러 가지 좀 기술적 인사이트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을 앞으로 보면 유사한 사업들이 많을 거라서 저희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사원증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NFC 유지입니다. 기존 안드로이드 단말에 NFC 기반 태깅 기능을 유지해라. 뭘까요? 분명히 출입구에서 출근한 임직원이 이 개폐기를 지나갈 때 이렇게 태그를 하는 것 같습니다. 리더기 나와 있죠. 13.56MHz RFID 리더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버스 타시면은 버스카 되는 거 있죠.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입구에 리더기가 있고 안드로이드 단말에서 기존에 그냥 딱 앱을 열지 않고 단말을 찍어버리는 사용성으로 현재 개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은 그대로 유지해라 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질문이 뜨죠. iOS는? 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은 안드로이드는 유지다라고 되어 있고요. 세 번째, 동적 QR이 나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및 아이폰이 등장했죠. iOS 공통으로 사용 가능한 TOTP, 타임 베이스드 원타임 패스워드인데 말 그대로 그냥 OTP입니다. OTP. 예를 들면 30초마다 한 번씩 번호 바뀌는 6자리 번호 바뀌는 그런 기능을 말하는데요. iOS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QR코드 30초 기반의 알고리즘으로 QR 사원증을 생성한다. 이번에 새로 들어와 있습니다. 기존의 안드로이드는 이거 유지할 거고 iOS는 뭔가 좀 고민이 많았을 것 같고 QR로 가자, 이런 어떤 내부적인 이야기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iOS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NFC 기반으로 RFID 리더기에 바로 할 수 없어서 보통 이제 블루투스를 iOS에서는 깨워서 그걸로 이제 RFID 리더기에 호환되게 해주는 어떤 그런 패치를 붙이거나 그런 식으로 많이 보완을 하는데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본 사업에. 그래서 추정하기로는 iOS 같은 경우는 QR코드 생성해서 QR로 출입을 한다거나 기존의 안드로이드에서 태깅으로 하던 것들을 iOS 유저들은 QR코드 만들어가지고 출입구 들어가거나 아니면 구내식당에서 임직원 인증하거나 아니면 회의실 예약할 때 그걸로 찍거나 그런 식으로 가자라는 어떤 내부적인 검토나 결정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iOS 보면은 QR 얘기가 동적으로 나와 있고 뭔가 NFC 이 RF 리더기를 iOS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만약 그런 얘기가 있으면 물리적 공사를 하거나 이 출입구 쪽 개폐기를 뜯어 고치거나 아니면은 호환해준 어떤 그런 작은 패치, 모기 패치 같은 걸 붙여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없는 걸 보니 요 모바일 사원증은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할 것 같다. 그래서 iOS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 끝에 어떤 QR로 가기로 한 것 같다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하반기에 좀 준비하고 있는 이런 모바일 오피스, 모바일 사원증에 대한 사업들이 조금 있는데 그 사업들의 현업 담당자분들도 고민이 비슷합니다. 한 3년 전에 안드로이드만 도입해서 또는 안드로이드는 NFC 기반으로 출입 통제 쓰고 있는데 iOS는 안 쓰고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떡할 거야? 그러면은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첫 번째 고민하는 게 개폐기 뜯어 고칠까요? 그럼 공사를 해야 되죠. 비용이 올라갑니다. 두 번째, 패치 붙일까요? 패치 너무 좋은 거 많은데 소위 짜치기 때문에 이거 다 패치 막 붙이면은 뭔가 또 패치도 관리해야 되고 잘 안 떨어지게 계속 유지 보수해야 되는데 좀 그런데 이런 기관들이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유사한 고민을 한손에서도 했을 것 같다라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NTP가 나와 있습니다. 그 네트워크 타임 프로토콜인데 말 그대로 이제 OTP 생성하지만 서버랑 단말 간에 타임을 맞아야 되니까 휴대폰 단말 시간은 10시 2분이고 뭐 서버 시간은 10시 정각인데 그럼 2분 차이가 나면 어떻게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공간적 유효성을 검증한다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나리오가 이렇게 되는 모바일에서 서버 쪽으로 요청을 보냅니다. 지금 몇 시죠? 하면 서버에서 우리 막 수강 신청할 때 서버 시간 이런 거 검색해 보셨어요?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서버에 맞는 시간을 한번 모바일에서 싱크를 맞추는 거예요. 단말에서 요청하면은 현재 지금 서버에서는 10시 정각입니다. 10시 2분입니다 하면은 거기에 맞도록 서로 싱크 한번 해서 QR코드 생성하고 이 QR코드가 30초만 유효해야 된다라는 얘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출근 안 하고 집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 뭐 자기 QR코드 캡처해가지고 보내주고 뭐 들어가고 약간 부정행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동적 어떤 워터마크 외부에 발송하면 안 되게 뭐 이런 부분들 방지해야 된다라는 내용들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어서 16번, 17번 요구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대시보드에 계속 나옵니다. 대시보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면은 동접자, 트래픽, 앱 이용 순위 등을 관리자 화면에 실시간으로 시각화해라 라는 이제 이야기가 있고요. 긴급 알림, 시스템 이상화, 과부하 걸리면은 푸시랑 SMS로 나가줘야 된다. 그래서 모바일을 하는 가장 큰 또 니즈가 바로 앱 푸시죠. 그래서 업무 앱에서는 그 푸시 알림 끄지 못하게 만드는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상용 앱에서는 귀찮으면 끄죠. 그런데 퍼블릭 스토어에서 배포하는 앱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다운로드 받을 수 없는 형태로 앱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앱에서는 푸시 기능을 아예 끄지 못하게 만드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끄면 사실 의미가 없죠. 모바일을 만드는. 그래서 이런 긴급 공지 이런 것들은 무조건 봐야 되기 때문에 푸시랑 문자까지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얘기했지만 데이터를 필터링해서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하는 거 우리 관리자 어드민에 많이 들어가는 기능이죠. 동일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17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거버넌스 얘기 나옵니다. 요즘 거버넌스 얘기는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AI 거버넌스다, 여러 가지 보안 거버넌스다 이게 나오는데 보안 거버넌스 얘기 나왔네요. 보안 거버넌스, 아까 모바일 거버넌스 이야기도 있었는데 말 그대로 모바일이랑 이제 보안은 조금 양날의 날 같은 존재죠. 모바일을 허용하면 해줄수록 임직원들은 편해지죠. 그래서 되게 만족도는 올라가지만 회사 차원, 기업 입장에서, 기관 입장에서는 항상 보안이 걱정되죠. 무언가 물리적 공간 외에서 많은 정보나 데이터나 기능들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관이나 어떤 기업의 보안 이슈 그런 부분들은 없을까에 대한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쪽에서는 항상 많은 요구사항이 있음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안 잘 챙겨야 돼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17번 이야기인데요. 이런 겁니다. 권한 확실하게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직무별, 부서별 아무나 모두가 들어올 수 없어. 모바일이라도 권한을 접근하는 건 막아야 된다. 그래서 부서별로 다양하게 요구사항도 있겠지만 관리자가 다 통합해서 관리해야 된다라는 얘기 들어가 있고요. 좀 무서운 얘기죠. 사용자별 접속 로그, 접속 이력 수집해서 보안감사 리포트 생성할 거야 라는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 사용자가 뭐 했는지 혹시 어떤 부정행위 이상행위 하지 않았는지를 다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차단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되게 무섭습니다. 휴직, 징계, 퇴직, 접속 제한 사유 발생 시 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징계받은 사람입니다. 아니면 퇴사자 않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수동으로 차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어서 SFR 018 마지막 18번째 요구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제어라는 얘기가 들어와 있는데요. 좀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제 RM 기반으로 이제 앱 새로 만들 거니까 앱의 정보나 아이콘, 배포 상태를 단일 인터페이스에서 제어하자라는 이야기 있었습니다. 아까 23종의 앱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앱들을 관리하는 화면들도 되게 여러 곳에 있었나 봐요. 이런 것들을 단일한 곳에서 제어합시다라는 이야기 들어가 있고요. 타겟 배포 이런 겁니다. 메인 팝업, 배너, 공지, 게시 이런 것들은 타겟팅해서 실시간으로 등록하고 노출 관리하자라는 이야기 들어와 있습니다. 아까 웹앱 이야기 있었기 때문에 서버 배포만으로 가능할 수 있는 것들은 관리해서 배포, 타겟해서 배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들어와 있고 사실 또 RN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죠. 어떤 스토어 배포 없이도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타겟 배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요구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드백 수렴 임직원의 1대1 문의, 답변 처리 상태, FAQ를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좀 어드민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단계다 보니까 앞에 17번까지는 이제 새로 할 기능들 쭉 나와 있고 그리고 17번, 18번 이런 쪽의 후반부에는 그래서 이것들을 잘 관리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 그리고 또 실시간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관리자 기능들에 대한 이야기 18번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아릭나 두 번째 코너로 한수원 모바일 OS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 살펴봤는데요. 사실 통합 플랫폼 구축이지만 엄밀히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새로운 앱을 만든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OS를 통합해서 기존에 좀 분산되어 있던 앱들을 통합하고 기존에 iOS 따로 안드로이드 따로 개발하던 개발 언어 기술 스택을 RN, React Native로 한번 통합한다라는 그런 말 그대로 새롭게 개편하는 마이그레이션 느낌의 사업이다라고 조금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생성하는 어떤 신규 사업보다는 기존에 좀 분산되어 있는 사업을 정리한다라는 느낌이 조금 있었고요. 한번 더 리뷰를 해보면은 특징은 크게 한 4가지 정도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첫 번째는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iOS에 대한 대응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살펴봤던 것처럼 RN을 하는 이유도 iOS 안드로이드 통합 관리,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NFC 기반의 안드로이드는 잘 하고 있지만 iOS는 어떻게 하느냐, 한수원은 QR을 선택했습니다. 공공기관에 앞으로 좀 어떻게 그런 사업들이 있을지 유심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실제로 공공기관이나 어떤 그런 각 기관들, 사단법인 이런 공공 정부 관련된 그런 모바일 쪽을 담당하시는 부서들 현직자분들과 많은 이제 미팅을 해보면요, 도대체 iOS 어떻게 가야 되죠? 고민이 많은데 사실 QR이 제가 생각했을 때도 가장 깔끔하고 조금 안정적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되게 익숙한 기능이기도 하고요. 일반적인 유저 관점에서도. 그리고 관리가 깔끔합니다.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만료시켜버리면 되기 때문에 OTP 기반으로 쓰면 돼서 되게 깔끔하고 편리하다. 그리고 이 QR코드가 요즘 명함에도 많이 들어가고 사원증에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iOS는 QR 관련된 사업들이 좀 한수원 RFP를 기반으로 많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살펴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RM이었습니다. 드디어 공공기관에서도 React Native가 전면에 나서는 그런 사업이 등장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플랫폼을 웹앱으로 통합해야 된다, 아니면은 안드로이드, iOS 어떤 효율적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은 많았지만 딱 기술 스택을 명확하게 RN으로 찍어준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RN을 딱 찍었다라는 거 특징적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세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기능에 대한 개발이 많다기보다는 표준화와 어떤 통합, 이거를 한번 특징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발 언어가 어떤 표준화가 안 돼 있었고 모바일에 대한 거버넌스를 새로 만드는 것처럼 23개의 모바일 앱들이 있었고 또 그것들을 관리하는 인터페이스도 다 달랐던 것 같아요. 이번에 새롭게 통합하면서 어떤 기준들, 모바일에 대한 소스 코드나 그 다음에 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표준을 이번에 새로 만든다, 거버넌스 이야기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통합한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많은 공공기관들이 급하게 도입한 경우도 많았고 시범 사업들로 많이 진행을 했었고 그 이후에 고도화가 안 된 케이스 많이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나 그다음에 또 내년도까지 이런 모바일 쪽에서는 통합, 표준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유사 사업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 특징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인증 체계입니다.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iOS에서 연장해서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인증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모바일 사원증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이 모바일 사원증에 대한 인증은 QR코드를 또 활용했었고 그 다음에 단순히 이제 그런 QR코드로 개개인의 어떤 그런 사원증 느낌의 그런 인증도 있지만 통합적으로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각각의 SSO가 적용이 안 돼서 매번 새롭게 로그인을 했었던 그 불편함을 SSO 기반의 통합인증 로그인으로 이번에 구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면서 본 사업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아릭남 두 번째 코너로 모바일 오피스 살펴봤고요. 몇 가지 좀 쉬운 예시들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모바일 오피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사업들이 좀 많아질 것 같고 또 저희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워낙 그 사용성이 익숙하다 보니까 PC 앞에서 웹에서만 또는 사내망에서만 업무를 보는 에즈이즈에서 좀 더 다양한 환경 그리고 임직원들의 편의 그다음에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또 트렌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트렌드에 발맞추려고 하는 많은 움직임들 볼 수 있었고 앞으로도 유사 사업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한수원에 대한 4월에 나왔던 따끈따끈한 제안 요청서를 한번 말씀을 나눠봤고요. 또 다음 코너에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AI를 살펴봤고 이번 시간에는 모바일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세 번째는 기존에 살펴보지 않았던 또 재미있는 인사이트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제안 요청서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